역전의 부자 농부를 찾아 떠난 곳은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 들판이 아니고 그 옆에 한참 작업 중인 어느 밭을 발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분이 부자 농부? 선생님, 예.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보물 캐고 있어요. 아, 여기 무슨 보물이 있어요? 여기 땅 속에 보물이 묻혀 있어요. 느닷없이 땅속의 보물 찾기라니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이게 보물입니다. 이게 보물이라고요? 이게 땅 속에 묻혀 있는 보물이라고 일명 왕토란 보물입니다.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얼핏 봐선 뭔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나타나지 않는 보물의 정체. 이제야 드디어 진짜 모습 공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왕토란이고요. 외국에서는 타로라고 부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가 남다른 왕토란. 아직 우리에겐 조금은 생소한 작물. 이 왕토란으로 올리는 매출은 얼마일까? 연매출이 2억입니다. 왕토란으로 연매출이 2억 원. 잘 나가는 여행사 사장님에서 왕토란 분홍으로 변신. 우산 쓰고 놀던 그런 추억이 있죠. 저는 용인에서 왕토란을 재배하는 정인구입니다. 귀농 7년차 왕토란 부자농부 정인구 씨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부자농부의 터전은 경기도 용인시. 작업이 한창 이어지는 이곳. 뭔가 봤더니 바로 가을 제철 맞은 토란밭. 그런데 이부터 뭔가 남다르네요. 겉으로 보면 생긴 거는 일반 토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캐보면 일반 토란하고 틀리죠. 대의 크기부터 어마어마한 왕토란. 얼추 사람 키만 한데 힘들게 판에서 살펴봐도 바로 그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고 흙만 털어내면 볼 줄 알았는데 없네? 없어? 토란 어디 있나요? 토란이 안 보이는데요. 토란이 안 보여요? 내 눈에는 아주 잘 보이는데. 토란 못 찾는 제작진에게 보여준다고 굵은 대를 잘라내기 시작한 부자농부. 하하, 토란 한번 보기 왜 이렇게 힘이 든 건지. 이 안에 토란이 숨어 있어요. 네? 이 안에 토란이 숨어 있다고. 그렇게 굵은 대를 몇 번이나 잘라냈는데 아직도 숨을 데가 있다니 과연 사실일까? 드디어 하얗고 고운 얼굴 드러냈으니 이것이 진짜 왕토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왕토란이고요. 외국에서는 타로라고 부릅니다.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자란다는 나열대 작물 왕토란. 동남아 지역에선 주식으로 이용되고 국내에선 타로차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 크기와 영양면에서 달걀과 비슷해 땅에서 나는 달걀이라고도 불리는 토란. 이 일반 토란에 비해 왕토란의 크기는 약 20~30배. 아이 머리만한 크기다. 내 얼굴이 좀 큰 얼굴인데. 와, 정말 크긴 크다. 일반 토란은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무같이 하얀색인데 이 토란은 안에를 잘라보면 이렇게 보라색 이런 마블링이 점같이 많이 박혀 있죠. 이게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크기부터 성분까지 일반 토란과는 사뭇 다른 왕토란. 아직은 그 이름조차 생소하다. 원래 이름이 왕토란이 아니고 저희가 이거를 외국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이제 종자원에 등록을 하면서 이 명칭을 저희가 왕토란으로 이름을 지었죠. 분홍 비법 첫 번째, 블루오션 작물에 도전하라. 국내 최초로 왕토란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정인구 씨.
왕토라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는 데다 뿌리가 지상으로 반 가까이 올라온 상태로 자라기 때문에 농사 초보자도 쉽게 수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게 또 누군가에겐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왕토란 처음 심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서 보니까 토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반 토란을 생각하고 캤는데 감자갓집으로 오물오물한 토란 뿌리가 안 보이니까 이게 토란이 없다고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식용의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이 몸통 안에 숨겨져 있어요. 줄기와 땅속에 반반 나누어 그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왕토란. 그 밖에도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데 일반 토란은 그 미끄덩거리고 독성 있는 성분 때문에 이렇게 껍질을 까서 쌀뜨물에 하루를 담가서 독성을 빼낸 다음에 요리를 하지만, 얘는 그냥 고구마 같이 바로 이 상태에서 생으로 먹을 수는 없지만 이거를 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튀겨 먹어도 되고 바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일반 토란과는 차별화된 왕토란. 왕토란으로 올리는 매출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1,500평 정도 심었거든요. 연매출로 따지면 2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500평 밭에서 연매출 2억 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토란이 생소한 신작물이지만 동남아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먹다 온 음식이기 때문에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동남아에선 주식으로 이용된다는 왕토란. 그래서인지 왕토란의 주 고객은 동남아 사람들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다. 외국에선 이미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는데, 이런 왕토란을 정인구 씨가 재배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고향으로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는 이런 건강 관련된 일을 했고요. 그 직전에는 여행업을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사실 그는 서울에 살면서 해외 무역을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성공한 사장님이었다. 10년 동안 하면서 사실 돈도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돈도 많이 벌긴 했지만 굉장히 이게 좀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고, 긴장의 연속의 삶을 이제 여행업 하는 동안 살다 보니까 이건 좀 계속 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여행업을 정리를 했어요. 고민 끝에 모든 일을 정리하고 고향 용인으로 이주한 정인구 씨. 지인을 통해 우연히 삼채를 소개받아 재배를 시작했는데, 삼채가 그 주 성분이 식이유황이더라고요. 식물성 식이유황.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채를 이제 알아보다가 샘플로 삼채를 조금 받아보고 내가 먹어보고 좋아가지고 이거를 좀 내가 심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심을 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남의 땅에다 심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땅을 알아보던 차에 마을에 버려진 땅을 발견한 정인구 씨. 그 땅을 개간해 삼채 농사를 시작했다. 우연히 시작한 삼채 농사는 큰 인기를 얻어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났고 급기야 체험 농장까지 운영하게 됐다. 삼채가 이 열이 많은 식물이다 보니까 이제 한여름 되면 한 7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삼채 자체도 열이 많은 데다가 지열이 높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순식간에 다 녹아버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삼채 농사의 어려운 점이었어요. 열 관리가 필요한 작물 삼채. 이 삼채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줄 작물을 찾다 만난 것이 바로 이 왕토란이다. 여보, 그만이라고 이것 좀 드시고 하시오. 새참 왔어요. 아이고. 고생 많네. 혼자 일하는 남편을 위해 새참을 준비해온 아내. 새참 메뉴는 모두 왕토란이다. 이게 토란 국수예요. 왕토란 국수요. 국수요? 예, 이렇게 해서 잔치국수식으로 끓였어요. 이거는 토란 구운 거. 구운 게 제일 맛있어, 나는. 보드럼
그리고 파실파실한 맛. 일단 먹어봐야지 알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그 맛 궁금한데요. 구우면 요 껍질이 바삭바삭 과자같고 속은 카스테라 같이 부드럽고 파근파근하고. 그래서 다 좋아. 애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일하다 목 축이는 듯 막걸리 한 사발이 그만일 터. 왕토란 분말을 넣어 만든 이 막걸리도 한 잔 들이켜주고 왕토란으로 만든 면을 이용한 국수까지 맛과 영양을 모두 잡았다. 맛있다. 이렇게 탱글탱글하잖아. 집에서 끓여갖고 나와도 불지 않아 쫄깃해요. 토란가루를 넣잖아요. 똑같이 밀가루로 한 국수하고 다른 게 이거 지금 탱글탱글하잖아. 이렇게 집에서 끓여갖고 나왔는데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왕토란 농사. 하지만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처음 농사를 지으며 수익을 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 종자가 우리나라에 없는 거다 보니까 수입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샘플로 항공 카고로다가 한 자루로다 한 2자루 정도를 이제 이 검역을 정식으로 통과해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검역상의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이쪽 검역에서 정식으로 카고로 왔을 때는 통관이 됐으니까. 똑같은 건데 부산에서는 검역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흙이 뭐 있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당시 배로 들여온 왕토란 종근은 8억 원 상당의 10톤 규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부산까지 제가 직접 갔어요. 가서 검역소장 만나서 물건 확인 좀 하자. 왜 못 들어오는지 내 앞에서 세균 검사해라.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양을 다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제가. 우리도 한 2만 평 정도를 다 포장을 다 해놨어요, 비닐로. 근데 그걸 눈으로만 보고 그냥 오는데 정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농사, 한 해 농사를 못 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농민들의 그 가슴 아픔, 그게 저한테 제가 그 통곡으로 그걸 어떻게 대변을 하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절로 나는 실로 기막힌 상황이었다. 결국 항공 검역을 통해 들여온 일부의 왕토란 종근으로 어렵게 농사를 시작한 부부. 차츰 재배량을 늘려가며 자리를 잡았다. 그해 봄에 심어 가을에 바로 수확하는 왕토란. 서리가 내리면 토란대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수확철을 놓쳐선 안 된다고. 때문에 10월이 부부에겐 가장 바쁜 시기다. 물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얘기는 이 왕토란이 자라면서 그만큼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은 토란 농사가 대풍이 돼요. 근데 올해는 너무 가물었죠. 너무 덥기도 하고 너무 가물어가지고 토란이 작년보다 한 반 정도밖에 못 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왕토란만의 숨겨진 장점이 있다는데 이 토란 때만 수확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농가도 많거든요. 이 왕토란 같은 경우는 이 토란 때만 갖고 봤을 때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많이 크면 이 한 포기가 거의 한 관 정도가 나와요, 무게가. 그 정도로 이게 이제 토란 때가 굵고 실하고 무게도 많이 나오죠. 분홍 비법 두 번째, 하나의 작물로 3가지 수익을 올려라. 원래 그 대를 말려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토란. 하지만 이 왕토란은 조금 다르다. 보통 이 건토란 때 만들기 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껍질을 다 까야 되거든요. 껍질이 질겨서. 근데 이 왕토란 때는 껍질이 질기지가 않아서
안 뺏기고 그냥 말려도 전혀 질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란대만 안 까도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 토란대 껍질 까는 게 일이거든. 근데 이거 안 까고 말려서 그냥 해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토란을 수확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이어지는 작업. 큰 것은 골라내고 작은 뿌리만 따로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다. 대체 이건 왜 모아두시는 건지? 선생님 이것도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왜 버려요? 이 굉장히 귀한 보물인데 이거는 식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제 종자로 쓰는 거예요. 이걸 종자로 쓴다고요? 요 조그만 게 심으면 이제 커지는 거죠. 이런 조그만 거는 보통 1,000원. 1,000원? 네, 1,000원인데 요걸 또 심어가지고 모종을 키우면 3,000원. 큰 뿌리 주변의 작은 뿌리들은 다음 농사를 위해 종자로 활용한다는 왕토란. 정말 버릴 것이 없다. 보통 식용하고 종자 구분을 한 500g 정도, 500g 이상 되는 거는 식용으로 쓰고 500g 이하 되는 거는 종자로 쓰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죠. 네. 왕토란 부위별 가격을 살펴보니 토란대와 식용뿌리, 종자까지 제각각 쏠쏠히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보물밭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요즘 지천에 지금 보물이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호된 시련을 이겨내고 키워온 왕토란. 그렇기에 이곳은 분홍에겐 더없이 소중한 보물 같은 곳이다. 예를 들어서 감자다 그러면 그냥 감자 뿌리 하나만 그냥 수확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왕토란 같은 경우는 한 작물이지만 세 가지에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일단은 토란대, 식용뿌리, 종자. 같은 기간에 같은 면적에서 어떤 작물을 선택해서 심었을 때 어떻게 보면 3배의 소득을 낼 수 있는 작물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제 땅이 없어요. 이제 다 임대 받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하다 보니까 제한된 면적에서 땅에서 나만 갖고 있는 거를 한번 그런 작물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종자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고 실제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다 말고 갑자기 삼각대를 세우는 정인구 씨. 안경까지 쓰고 진지하게 카메라 세팅 중이다. 오늘 그 왕토란 수확하는데 그 수확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우리 농장 그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래요. 동영상을 올린다고요? 이제 토란대를 빌 때 일반 토란하고 다른 게 이 왕토란대를 수확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를 지면에 그냥 바싹 잘라버리면 이 토란 몸통이 잘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수확할 때 지면에서 10cm 정도 위를 잘라주는데 왕토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정인구 씨. 촬영 설비는 간단하게 본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삼각대 하나뿐.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뭘까? 귀농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귀농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농사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제가 심는 작물은 특수작물이기 때문에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이제 제가 농사 짓는 모든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그 저희 농장 작물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골 고객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늘어가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홍보 겸 마케팅을 하죠. 왕토란 농사를 지으며 개인 블로그와 동영상 채널을 운영 중인 부자농부. 그 조회수도 상당하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왕토란 농사 정보가 알짜배기로 들어있는 정인구 씨 영상. 이것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한꺼번에 신작물 개척의 선두주자다운 그날 오후. 일을 다 마치고 근처 저수지로 데이트를 나온 왕토란 부부. 이곳에 오면 늘 생각나는 게 있단다.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의 소소한 추억들이다. 요 앞에 길이 우리가 그 농사 처음 삼채 농사 시작할 때 삼채를 심어야 되는데 이제 땅이 없어가지고 저수지 개울 뚝을 우리가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삼채를 심었었어요. 저희가 닭을 키우는데 이렇게 그냥 밭에다가 놔놓고 키워요. 제가 알을 낳으면 맛있는 알을